남자는 샌드위치를 먹다가 갑자기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추후 검사 결과 식도암 진단을 받죠. 식도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2살. 아직은 젊은 그였으나 사형 선고와도 다름없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 마치 평온했습니다. 남자는 나무가 우거지고 새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자신의 집 정원에 앉아서 월계수와 소나무 향을 들이마십니다. 인생이 이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몸 상태도 날마다 달라질 테니까요. 그는 문득 가수 겸 작곡가인 워런 지본이 어느 날 TV쇼에서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암을 앓고 있던 워런 지본은 죽기 얼마 전 출연한 토크쇼에서 죽음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매번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자는 워런 지본의 그 대답이 갑자기 더욱 심오하게 다가왔고 게다가 자신이 암을 발견하게 된 것도 샌드위치 덕분이어서 슬며시 웃음까지 납니다. 그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이제 가족과 자신의 삶의 중심에 암이 들어서기까지 남은 마지막 30여 분을 조용히 누렸습니다. 곧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니까요. 드디어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왔고 남자는 차분하게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 둘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삶. 함께 계획했고 서로가 알고 있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둘은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나 남자가 입을 떼죠. 내가 이것 때문에 죽든 살든 난 괜찮다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평온하다는데 화가 납니다. 그가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떠나려 하고 있다고 생각됐으니까요. 아내는 남편이 암과 싸우기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기를, 그야말로 전투태세에 돌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자의 직관은 이제 바쁜 생활을 그만두고 명상을 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일지 모를 그 남은 삶을 조용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너무나 아프고 지쳐서 아내가 와서 안아줬으면 하는데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해요. 와서 잠들 때까지 나 좀 안아달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TV를 보고 싶다면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간절한 부탁에도 아내는 싫다며 고집을 피우죠. 화가 난 나머지 남자는 소리를 지르고야 맙니다. 평소 같지 않은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고개를 돌렸는데 아내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돼요. 아내가 자기를 안는다는 것은 자기와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임을, 남편이 죽어가는 걸 인정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아내는 드라마를 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서 달아나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내가 그의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이었고요. 나중에 남자는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담은 책, 인생이라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법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 뿐. 이것은 극한의 치료에 맞서 싸우고 견디는데 힘이 되어준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나는 뒤로 기대어 앉아 암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난 내 삶을 사랑했고 분명히 더 살고 싶었지만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내 삶은 사랑, 웃음, 멋진 음악, 배움, 가르침으로 가득했다. 내가 사랑하고 경탄하는 아내가 있고 함께여서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다. 나는 영성과 나보다 훨씬 거대한 그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슴 깊이 느꼈다. 오늘 죽더라도 만족하고도 남을 만큼 이미 누렸다. 곧 잃어버릴 삶에 내가 그렇게 감사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삶에 접근했다. 지난 20년간 날마다 나는 감사하기를 연습했다.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맞이했고 밤이면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상기했다. 나중에는 명상 수행에도 감사하기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감사는 작은 실천으로 큰 대가를 받는 방편이 되었다. 사실 그것은 삶이라는 샌드위치에 풍미를 내는 핵심 재료이다. 그는 죽음을 포함한 미지의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인생을 통제할 수 없으며 삶이란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위험을 더 잘 감수하게 된다는 것도 그는 삶으로 보여주죠. 무엇이 어떠해야 하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 우리는 평생 이야기를 지어내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그 이야기들을 그는 우리를 가두는 작은 상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때 지금 먹고 있는 샌드위치를 맘껏 즐길 수 없다고요. 현실 세계는 삶이란 이러저러 해야 한다며 만들어낸 이야기와 결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때 화나고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럴 때 삶은 대담한 모험이 될 수 있고 모든 사건은 배움의 경험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선택하게 돼 있다. 그곳은 두려움과 제약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신비와 창의성의 집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남들의 약점에 분노를 느낄 것인가? 아니면 연민을 느낄 것인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삶의 기쁨을 느낄 것인가? 그것이 전부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온전히 자유롭고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건 병에 걸렸느냐 아니냐와는 무관했다. 어느 순간에든 어느 때든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언뜻 보기엔 암이나 고통, 죽음, 상실과 이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읽다 보면 그는 기쁨과 감사, 받아들임, 온전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조건에 잡아먹히지 않고
진정한 자유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 중요한 방편으로서 명상에 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상을 자신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상자, 실은 스스로를 작고 제한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조그맣고 견고한 상자의 벽을 긁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갇혀 사는 작은 상자들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열고 자유로워진 이야기를 담은 그의 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상자 밖에서 사랑하고 죽기라는 챕터의 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는 세상을 스스로 창조한다. 어떤 이는 크고 넓게 자신이 성장할 공간이 있는 집을 짓고, 어떤 이는 자신을 작고 제한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조그만 상자 같은 아파트를 짓는다. 어린 시절 나는 우울과 불안이라는 신경 상상의 상자에서 살았다. 그 자그마한 상자 안에 살던 때 나는 다른 세상이나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만든 작은 상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을 만큼 일도 잘 풀렸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왜 바꿀 수 없는지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들을 찾아냈다. 아내와 아이들도 있고 책임을 맡은 일도 있었다.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기까지 아주 긴 세월을 투자했기 때문에 변하려는 욕구보다 변화의 두려움이 훨씬 컸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만 해도 그럭저럭 지내기에 괜찮았고, 따라서 나는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하려고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잔뜩 들려주었다. 내 방어 기제는 강력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잘나가는 의사였다.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할 법한데 오히려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마음은 불안과 불만족으로 발전했고, 그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테지만 여하간 내 영혼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요청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자아, 새로운 세계, 무언가 더 큰 것을. 그러자 변하려는 욕구가 서서히 변화의 두려움보다 커졌다. 30대의 어느 날, 우울하고 불안한 작은 상자 안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고통이 안전을 바라는 마음보다 마침내 더 커졌고, 나는 나를 가두고 있는 상자의 벽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다. 그저 예전의 세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나는 단순한 도구로 상자를 긁어냈다. 그 도구는 명상, 운동, 로큰롤, 사랑, 치료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상자 밖으로 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다. 그저 더 거기에 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점만 알고 있었다. 나는 내게 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도 쉬지 않고 벽을 긁어냈고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새어들어오기 시작했다. 벽이 얇아지면서 내가 만든 감옥 바깥에도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작은 희망의 빛을 보자 그때까지의 노력이 가치 있게 느껴졌고 변화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고무되어 나는 더 긁어냈다.
수년 동안 긁어내고 몸부림치고 반성하며 인간관계들에서 문제를 겪고 나니 상자의 작은 구멍이 넓어져 내가 밖으로 나갈 정도의 크기가 되었다. 내가 발견한 곳은 무시무시한 미지의 장소로 예전의 감정과 생각들이 모두 그대로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곧 내가 아니라 그저 순간순간 나를 지나쳐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세계관도 함께 있었다. 내가 새로 들어간 이 세계, 이 새로운 집은 초월, 분노, 우울, 기쁨의 장소였고 나는 그것들에 모두 대처해야 했다. 사랑 말고는 나를 지켜줄 보호막이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내가 지낼 새 집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곳은 성장하기에도 안전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미지의 장소로 모험을 떠나기에도 적합한 공간이었다. 이 집에서 삶은 모험이 되었고 난관은 그저 뛰어들어 경험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뛰어들 때마다 나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매번 나는 생기를 얻었고 새로워졌다. 작고 좁은 벽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다. 고통의 상자 속에 있다면 벽을 긁어내라. 우울의 상자 속에 있다면 벽을 긁어내라. 완벽주의의 상자, 그건 역시 긁어내라. 자기 연민의 상자도 긁어내라. 거기에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것처럼 긁어내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벽을 무너뜨리고 나면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고통이나 근심이나 불행을 느낀다면 자신을 가두는 그 벽을 긁어내라. 기도, 명상, 요가, 운동, 웃음, 예술, 몸 움직이기, 감사, 받아들임, 사랑으로 긁어내라. 삶이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알고서 벽을 무너뜨려라. 죽음이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알고서, 그리고 살고 사랑하고 존재하는 것이 좁은 세상이라는 벽 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알고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내가 본 수많은 환자들과 친구들이 이 단순한 방법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약물에 중독된 가족들에게서,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냈다. 나는 또 이 방법으로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보고 경이롭다고 한다. 나는 그것을 끈기 있다고 표현한다. 그들이 원래 있던 곳에 머무르면서 받는 고통이 어떤 시점이 되자 그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들 영혼은 그들에게 귀 기울여 주기를 요구했고 그들은 그 부름에 응했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읽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이라는 샌드위치. 오늘 주어진 우리 앞에 놓인 샌드위치를 감사하고 사랑하며 더 맛있게 먹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기원합니다.